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FOMC에 대한 경계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쉽게 시작을 떠나질 않습니다. 어제장이 닷새 만에 상승이 나왔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돌리고 있는 시장의 상황이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가량 밀려나고 있는 수요일장입니다. 네, 코스피는 현재 2450선에서 벗어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750선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조선주와 해안주들이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정부가 이제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경제 정책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원전주들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네, 오늘도 이런 시장 상황 저희가 반영해서 대진표를 짜봤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수요일에 두 남자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호 전문가님 그리고 유세벽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뽑은 8개 특징주입니다. 대진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공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의 녹색 분류 체계, 즉 친환경 기준에 드디어 원전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원전 관련주들에 다시 눈길이 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좀 가볍게 치고 나가는 코스닥의 종목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BHI 대 일진파워, 잠시 후 승자를 가려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 LNG로 엮이는 두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대우조선해양, 박종우 거제시장이 어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서 민영화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붙는 산업용 정밀 피팅과 밸브를 담당하는 기업이죠. 이 BMP는 하락장 속에서도 피팅 관련주들의 실적 전망 호조가 예상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이번 3라운드는요, 2차전지, 장비 또 소재주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기술은요, 2차전지 장비주죠. 최근에는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수 좀 많이 올라왔고, 특히 오늘장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인 EM플러스는 2차전지 소재 사업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는데요. 고품질 산소 나노튜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특허 취득 소식에 급등세 보여줍니다. 자, 이 2차전지 종목들의 대결은 잠시 후 3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 대기업 지주회사와 해운주의 대결입니다. 먼저 최근 로봇 이슈와 함께 미래 먹거리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종목이죠. 두산 올라와 있고요. 이에 맞붙는 대한해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운임 폭락 이슈에 하락하던 대한해운이 오늘은 상승 탄력 받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 보겠습니다. BHI 대 일진파워의 대결로 꾸려진 1라운드 대결이죠. 여러분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종목을 선택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일단 원전 얘기부터 꺼내 보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강조해왔던 정책적인 이슈, 아주 대표적으로 이 탈원전 폐지가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친환경 기준,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결국 어제죠. 환경부가 발표한 이 녹색 분류 체계 개정안에 원전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 강화되는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장도 그런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김영호 전문가님, 네. 이 강세가 오늘장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전주들 한동안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텍소노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많이 말을 이미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포함이 된다는 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시장은 당연히 이런 부분을 선반영을 안 할 수가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감안을 하고 선반영 됐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어쨌든 지금 EU 기준보다 대폭 완화되어서 수정안이 지금 발표가 되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요즘 정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부는 원전을 엄청나게 밀 수밖에 없다. 더욱더 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 법안 수정안에 따라서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딱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하는 이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금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원전의 역할이 굉장히 재조명되고 있고 예. 아시다시피 이제 원전 ETF도 지금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다. 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재료라는 것이 신선할 때가 다 같이 오르다가 이제 신선함에 빠지면 개별 장세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네. 그렇죠. 섹터별로도 이제 개별 장세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원전의 생태계를 담당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원전 업계의 그런 수급, 원전 기업들의 수급을 좀 긍정적이라고만은 생각은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너무 시장에 대한 선반영이 많이 되고 있고 시장이 안 좋은 거에 비해서 원전이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말 냉정하게 이 원전에 대한 관련주들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지금 원전이 이루어내고 있는 그런 수주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그런 기술력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네. 단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의 생태계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는 굉장히 또 좋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리고 수주 한번 받아도 규모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규모가 크고 연쇄 효과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은 분명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 지금 단기적인 기조는 물론 태양광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긴 그렇죠. 하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원전, 해상풍력 모두 지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K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살아있으나 네. 지금 최근에 오늘 뭐 텍소노미 법안이 발언됐다고 해서 단기간에 올라갈 거다 이런 거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전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선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원전에 대한 그런 뭐 논란도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친환경으로 지금 K텍소노미가 이제 들어갔고 원전이 예. 들어갔고 거기에 있어서 지금 뭐 방사능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숙제로 이제 남아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원전의 그 캐파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이 처리 속도도 빠르게 증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따라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면서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원전 애기보다는 차라리 계속해서 재활용 애기들로 저는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최근에 뭐 폐배터리라든지 그런 그렇죠. 종목들이 네. 뭐 단기간 급등 나왔다가 조정이 구간에 들어갔는데 예.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더 살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신선함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선반영이 된다. 예. 그리고 이 이전에 처음 이러한 그런 법안에 대한 얘기들이 처음인지 아니면은 처음에 나오고 나서 지금 확정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의문점을 좀 이렇게 풀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원전 당연히 멀리 봤을 때는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린 텍소노미 이번에 녹색 분류책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사실 그렇게 될 그렇죠.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많이 네. 했으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계속해서 좀 원전주들을 끌어올릴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원전주들을 들어가면은 또 잘못한 변수를 그렇죠. 만날 수가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께도 질문을 좀 네. 드려볼게요. 이 정부의 원전에 대한 이 친환경 공식화, 원전주에도 좀 재탄력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탄력을 여기에서 찾기보다는 앞서 이제 김영우 전문가님이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단기간에 무언가 획기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주가 상승을 바란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매크로적인 그런 환경들을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원자력이 빠진 태조 이방이라고도 말을 요즘에는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네, 저는 원자력은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태양광하고 풍력으로만 대체를 하기에는 너무 에너지가 그렇죠. 전력 수요 감당이 많이 안 안 되는 돼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폐기물이라던가 아니면은 방사선 이런 문제들이 대두화되고 있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렇다라면은 풍력은 정말 친환경이야?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따른 소음은 아. 과연 친환경일까?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 내부에 들어가는 재료를 보게 되면은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예. 그럼 히토류 만들 때 히토류 채굴할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안고 가야 할 숙제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주위 온도가 2도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친환경인가요? 그 2도 차이가 네.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 주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생태계를 또 파괴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원자력만 그렇게 나쁜 것인가를 봤었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텍소노미에 포함된 거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럼에도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 때문에 지금 당장의 섣부른 투자보다는 종목 차별화를 둬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저는 원자력의 제2의 르네상스가 올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근데 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냐면은 네옴시티도 연관이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체코 폴란드 거기에는 48조 규모입니다. 아, 정조주를, 엄청난데요? 네, 국가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국가에서 일감을 지금 한 900억 정도 풀었고 25년까지 1조 원을 만들겠다. 근데 수주까지 터진다, 잭팟이 터진다 이러면은 바라카 때 그때 예. 2008년 경제 금융위기였었습니다. 네. 그때 원전주들 날라다녔습니다. 네, 이 기억을 해보면 지금 힘들다고는 하나 원자력 관련주들이 네. 못 올라갈까라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주량도 탈원전을 이렇게 외치다가 지금 네. 친원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수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고 있고 그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네. 프랑스, 러시아, 중국, 우리나라, 미국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협력을 했고 네. 거기에서 수주 이제 한수원이 좀 잘해주길 바라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된 이야기 좀 풀어봤습니다. 일단 당연히 원전 관련주들 한방 제대로 쳐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멀리 봤을 때 분명히 좋지만 지금 나왔던 녹색 분류책에 들어갔다는 소식 때문에 갑작스럽게 투자하시기에는 생각할 여지가 좀 필요하다는 네. 점 같이 감안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전 관련주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봐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대결로 들어가 보죠. BHI 대 일진파워의 대결로 8강의 1라운드 풀어보겠습니다. 자, 김용구 전문가님, 네. BHI와 일진파워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저는 일진파워로 가겠습니다. 일단 고민을 좀 하셨네요. 네, 고민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또 들어볼게요. 일진파워 김용구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네, 이세벽 전문가님은요? 네, 고민이 안 됩니다. BHI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상반되는 네. 의견 그리고 반응도 제법 다른데요. 네. 저 궁금했습니다. 이유를 한번 좀 들어봐야겠네요. 네, 김효구 전문가님 고민이 왜 되신 거죠? BHI가 또 워낙 원전에 대한 그런 수혜주라고 저는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좀 자리로 본다면, 차트상 자리로 본다면, 저는 일진파워가 이제 움직일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이 친구 지금 네. 준비 중이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진파워의 키워드는 딱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SMR 개발 사업을 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번 진행을 했다는 점, 파트너로 네. 동참을 했다는 점이 한 가지 키워드고, 두 번째가 이 핵융합 핵심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삼중수소 취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녹색 분류 체계가 개정이 발표되고, 이 일진파워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헤드앤숄더 형식을 만들고 지금 다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BHI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수혜주다 보니까 주가가 고점까지 갔다가 좀 내려온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쉬지 않고 좀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 네. 이번에 이제 61평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LNG 관련한 섹터가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LNG 발전과 관련해서도 BHI는 관련주로 또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BH가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으나, 이제는 일진파워도 같이 갈 올라갈 때가 수 됐다.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 더 지금 아직 상승세가 덜 나오고 있는 일진파워를 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이밍의 우위가 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진파워 김효구 전문가께서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고민을 안 했던 분이 유세벽 전문가님. 그렇죠. BHI 바로 골라주셨거든요. 네, 저한테 좋았던 기억이 네. 있으니까 아.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BHI의 주가 탄력성 2008년도 보면은 아실 겁니다. 워낙 강하게 차트를 한번 쫙 줄여서 보면은 네, 멀리 봐야 되겠네요.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볼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끼가 다분한 종목입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네. 종목이고, 일진파워 솔직하게 원자력 관련주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PHI, 우진, 오르비텍 요 정도 종목들을 보고 있고요.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만 네. PHI 같은 경우에는 HRSG라는 그 가스터빈 돌렸을 때 열 응축해가지고 폭발시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주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네. 실적의 말을 해줄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그 위치가 글로벌적으로 뭐 GE라던가 아니면 에릭슨이라던가 오. 아니면 미쓰비시 예. 얘네 다음으로 4, 5위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다라면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매출도 네. 찍히고 그러면은 영업이익도 당연히 올라오고 영업이익이 그동안 안 좋았어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점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일진파워 테마성으로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고 아까 이 차트상 자리를 보더라도 좋은 자리이면 분명합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네. 저는 PHI라는 종목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대장 역할을 좀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50% 정도 구간에 조정을 줬는데 그 밑에 바로 지지를 받고 다시금 올라오려는 네. 그런 지금 많이 모습이 쌓여있네요. 네, 보여지고 있죠. 예. 네, 그래서 공략을 참 하기 좋겠네라면서 어저께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BHI 대 일진파워 일단 한 표씩 가져가게 네.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더 낮게, 더 괜찮다고 네. 보실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어디로 갔을까요? 네. 오, 역시 역시나. BHI가 네. 좀 주가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좀 쏠렸네요. 65% 가져갔고요. BHI가 사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고민 많이 하시던 김영호 전문가님, 일진파워 관한 가격 전략 좀 알아볼까요? 네, 일진파워는 저는 딱 2만 원 지금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원전 실수해주라고는 BHI가 더 가깝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일단 네. 하고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일진파워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그런 반등 구간에 지금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원전에 대한 그런 뉴스플로우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파워도 결국 순환매는 한번 들어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2만 원 잡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들어가서. 네.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진파워 2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죠.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희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과 한번 기자재로 볼 수 있을까요? 대우조선해양 조선주 하나 올라와 있고요. BMT, 피팅 밸브를 전문으로 하는 종목이죠. 기자재 강세 속에서 요즘에 주가도 많이 올랐다가 좀 주춤하는 모양인데요. 이쪽은 또 원전 관련된 뭐 네옴시티 이런 모멘텀도 같이 좀 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 BMT, 지금 자리가 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어떤 종목이 더 나은 선택으로 볼 수가 있을지 지금부터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세백 전문가님, 대우조선해양 좀 많이 내려가 있고 BMT 그렇죠. 아주 강했다가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BMT 선택하겠습니다. BMT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세백 전문가의 선택은 BMT였고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BMT입니다. 두 분 다 BMT로 네. 알겠습니다. 자, BMT 두 분의 선택을 모두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이유 좀 자세히 여쭤볼 텐데, 자, 유세백 전문가님, 대우조선해야 좀 아쉽습니다. 조선주들 네. 뭐 항상 수주 싹쓸이 소식 매일 전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주가 흐름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영문을 잘 모르겠어요. 네, 좋은 소식 있죠. 좋은 네. 소식 있는데 중국으로 향하는 그 LNG 운반선들이 굉장히 가격이 20년도 이후로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조선주, 대우조선해양 오늘 좋은 흐름 그렇죠. 보여주고 있고요. 네. 나쁜 종목이 아니죠. 이 종목은 가야만 하는 하지만 수급주, 전형적인 수급주다. 외국인들과 그 기관들의 적극적인 러브콜이 있지 않고서는 주가 탄력 받기가 힘든 묵직한 종목이기 때문에 BMT를 선택했냐라고 했었을 때 대우조선 해양 좋은 종목이고 네. 거기에 수주 기대감이 있고 갈 겁니다. 앞으로 가야죠. 바닥권입니다. 네. 근데 BMT라는 종목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탄력 좋았죠. 탄력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왜 좋았느냐? 피팅 밸브 관련해서 네. 얘네가 주력 제품이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우선 아이 피팅 관련해서는 이게 좀 피팅 밸브 관련해가지고 세계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글로벌적으로 5개 정도의 기업이 70%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BMT가 거기를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 그 납품하는 데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반도체향 그 피팅 밸브 공급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원자력 쪽으로도 지금 아람코 거기에 네. 특허 인증을 등록해서 공식 그
그 납품업체 예.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데가 지금 네. 이름들이 굉장하네요. 빅네임들이네요. 네. 다 빅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쉐브론. 예. 네, 거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등등등 네. 아무튼 굉장히 화려합니다. 거기에 1차. 네, 그러니까 공급 협력 업체 공식 지정되어 있고 독점 공급하는 데도 있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결코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업력이 30년이 됐지만 지금 차분하게 조금씩 연구 개발도 5%씩 투자를 해 가면서 지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BMT가 멀리 보면은 좀 화끈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화끈하게 갔었는데 또 갈 수 있다. 네, 또 갈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BMT 상당히 좋게 보셨어요. 김영우 전문가님도 BMT 골라주셨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좀 더 잘 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때문인가요? 그런 이유도 뺄 수는 없죠. 네. 식총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재료의 강도가 또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이제 유세백 전문가님이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원자력에 대한 피팅 밸브도 같이 엮여 있고 그리고 네옴시티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람코의 그 특허 인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네옴시티 수주에 대한 또 네. 관련 그런 사람들의 상상력을 또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재료. BMT는 뭐 끼고 있는 무기가 되게 많네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수소에 관련한 네. 또 이제 오, 수소도요. 네, 충전소용 밸브. 그러니까 피팅 밸브가 워낙 이 산업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많이 많네요. 네, 네. 들어가는 곳이 많은데 이 BMT 같은 경우에는 이 인증 같은 것들을 잘 해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확실한 재료이지 않나. 그만큼 주가가 이제 또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 네. 시장은 이런 종목들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대우조선해양이 오히려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LNG 선에 대한 종목들 특히 중소형 LNG 선 종목들을 굉장히 잘 갔잖아요. 네. 대우조선해양이 아무래도 이제 파업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방 압력을 좀 만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고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친환경 선박 엔진에 대한 이슈 지금 삼성중공업과 HSD 엔진 같이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성이 된다면 LNG선 다음에 또 한 번 차세대 이제 차세대 선박 엔진 친환경 선박 엔진이 나오게 된다면 모멘텀이 다시 한번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파업의 여파가 좀 남아 있다라고 저는 네. 보고 있고 특히 조선주들은 이 인력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그렇죠. 항상 항상 그게 대두되는 변수로 문제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좀 강한 그러니까 좀 우픈 상황이죠. 그렇죠. 이게 LNG선에 대한 발주는 이미 수주 잔고가 거의 넘치고 있는데 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달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BMT가 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가 좀 많습니다. 네. BMT 두 분 다 골라주셨고요.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BMT로 가셨을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어땠습니까? 역시 좀 BMT로 그러네요. 갔네요. 네. 자, BMT 67% 득표를 했고요. 만장일치로 4강 올라가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주 BMT가 좀 승리하게 됐고요. 대우 조선해양관에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대우조선해양은 목표가 일단 23,000원으로 보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 대우조선해양도 좀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저기 지금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좀 거래량은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 조선해양 역시나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23,000원으로 목표가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죠.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주들의 대결로 볼 수가 있을 텐데 2차전지 장비와 소재의 대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종목 모두 오늘장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여주는 하나기술 대 EN플러스의 대결입니다. 지금부터 그 승부를 가려보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좀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네. 네.
하나기술을 꼽고 싶지만 EM 플러스 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이렇게 돌려치시는군요. 네, 이유를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하나기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이렇게 또 나뉘게 그러네요. 됐습니다. 네. 자, 선택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유서백 전문가님, 왜 꼬신 거죠? 네. 하나기술 너무나 좋은 종목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모르는 사람 없죠. 기대 많이 했던 종목이죠. 많은 분들이. 장비주 중에서 뭐 PLT랑 양대 맞아요. 산맥이죠. 네. 뭐 네. CIS도 있고 뭐 등등등 많겠지만 그래도 하나기술은 워낙 화끈한 종목이고 지금 주가가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네. 저는 이제 한 번쯤 부딪힐 자리에 왔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뭐 EM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이 나왔으면 급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한 자리가 아니겠지만 네. 저는 그럼에도 이제 하나기술은 뭐 워낙 좋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고 수출 기대가 기대가 정말 컸던 종목이에요. 있고 거기에다 폐배터리 사업도 그쪽으로도 하고 있고 하기 네. 때문에 갈 종목이다, 좋은 종목이다. 하지만 지금 좀 힘들다.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네. 네, 근데 어쨌든 더 갈 종목임은 분명하지만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네. 부담도 돼요. 근데 EM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간에 왔습니다만 네. 이제 CNT라는 이 그 획기적인 물질 그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블랙카본을 대체를 한다. 거기에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겁니다. 실제적으로 EM 플러스가 매출 비중이 높은 곳은 이쪽이 아니에요. 원래 소방차라던가 뭐 이런 네. 이쪽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뭔가 재료가 하나, 2차 전지에 뭐 하나 전고체라던가 뭐 등등등이 껴있으면 뉴스 막 나오죠. 네, 뉴스 한번 터트리기 시작하면서 네. 막 밀어붙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수급 거기에 쏘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근데 EM 플러스가 가진 힘도 결코 나쁘지 않고 주가 탄력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EM 플러스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서백 전문가가 EM 플러스를 골라주신 이유 설명을 자세히 좀 들어봤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은 하나기술 골라주셨는데 그 네.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EM 플러스는 지금 차트상을 보더라도 네. 아래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는 위치해 있다는 거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기술은 정말 놓치면은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공정에서 전공정을 턴기로 그러니까 네. 한 번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저번에 이제 이상형 월드컵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이제 하나죠? 그렇게 할 수 그렇죠. 있는 게? 네 맞습니다. 국내 유일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배터리 업체 프레이어 그때 이슈 나왔을 때 네. 한번 상승이 크게 나왔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 재료가 한 번에 끝날 재료가 아니다. 굉장히 크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하나기술은 그만큼 이 기대감이 충분히 실현이 될 수 있는 그게 실적으로 실현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저는 우승 종목이 아닌가라는 정도입니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 기업 입장에서도 일단은 그 노르웨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국가들의 파생적으로 납품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노르웨이가 하나기술에게 맡겼어? 우리도 한번 해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그만큼 좀 편리하게 전공정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에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그 안에 공장을 설립할 때 그 라인을 설치할 때 그런 들어가는 시간들, 과정들, 인력들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공정은 그 기술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다. 네. 그리고 2차 전지는 항상 기본적인 기조로 깔고 가셔야 되는 게 아직 시작이다. 캐파가 훨씬 더 커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 수요 공급이 역전되는 그 기간이 올 거거든요. 네. 그때 2차 전지 장비주들, 소재 업체들은 그때 한번 폭발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좀 기다리면서 하나기술은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매집을 하면서 조정 자리 잘 잡아보면 좋은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폐배터리 쪽이 좀 그렇죠. 오늘은 또 다시 부각이 또 네. 되고 하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공정으로 장비 공급을 하는데 폐배터리까지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뭐 괜찮은 게임 종목인데. 끝난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눈길 바로 돌아가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놓치지 않고 상승가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잠잠해질 때 우리는 또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시장이 까먹어도 우리는 까먹으면 안 된다라고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발현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종목이 워낙에 좋으니까 앞으로
원스타임을 또 노려봐야 되는 종목이 바로 하나기술이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EM플러스 대 하나기술 이 두 종목의 대결인데요. 각자 전문가의 선택을 한 표씩 받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 종목 가려보겠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 확인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가뿐한데요. 그러네요. 하나기술이 역시 네. 강하게 강했나 봅니다. 최근 흐름이 워낙 또 계속 좋았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높아졌죠. 하나기술 가뿐하게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하나기술을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EM플러스 관해서는 유세백 전문가님, 네. 가격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일자로 굉장히 슈팅이 나왔죠. 슈팅 갭상승 해가지고 크게 시세를 보여줬는데 1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 121선 지지 삼아서 이렇게 공략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4,5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타겟팅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M플러스 4,5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그룹을 이끄는 두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5G 반도체 관련된 이슈도 한 가지 있는데 여기다가 최근은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서 많이 주가 상승 탄력 보여줬었죠.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은요, 해운주 중에 대한해운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운주의 흐름이 썩 좋은 흐름이 아닌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산 대 대한해운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네. 약간 두 종목 간의 대결이 지금 좀 결이 어떻게 좀 보면 달라요. 뻔하기도 하고 좀 결이 다른데 어떻게 가야 할까요? 그쵸, 뭐 색깔이 많이 다르죠. 네. 네, 저는 두산 가겠습니다. 두산으로 네. 김영우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자, 그럼 유세백 전문가께도 여쭤볼게요. 어디로 네, 가십니까? 두산입니다. 두산입니까? 자, 이번에는 두 분의 선택이 일치가 그러네요. 됐습니다. 자, 두산 가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 네. 두산 골라주셨는데 대한해운. 사실 요즘에 환율 정말 높잖아요. 네. 그 대표적으로 고환율 수혜주로 해운주들 맞아요. 거론이 많이 되는데 맞죠. 주가 흐름이 생각보다는- 딱히 그렇지가 네. 않아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이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좀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대한해운도 주가의 흐름이 막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은 안 떨어지는 게 다행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불러 일으키면서 좀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는데 네. LNG 선도 어떻게 본다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대감이 이제 좀 식을 때가 되지 않았나. 오늘 이 해운 운임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올라가는 영향을 받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그런 말들 있잖아요. 너무 네. 다 좋다고 말을 할 때 팔아야 네. 될 때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기대감과 시장에서 노출도가 굉장히 많이 또 이루어졌던 종목들이고 특히 LNG선, 이 벌크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운임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벌크선과 관련해서 이 대한해운이 그런 부분들을 좀 수혜를 받는다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좀 있지만 저는 이제 기대감은 좀 꺼질 때가 됐다. 오히려 두산이 지금 기업에 대한 그런 정리도 잘 해나가고 있고 네. 특히 이 두산 주들이 지금 굉장히 친환경 쪽으로 많이 흐름을 그렇죠. 잘 네. 가고 있는데 네. 특히 이번에 KPCA 쇼라는 그런 곳에서 이벤트에서 5G 통신 그리고 반도체용 CCL 등 차세대 부품을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두산은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게 뭐죠? 또 예전처럼 그 유상증자 좀 계속 해가지고 뒤통수 칠까봐 좀 걱정이 되긴 충격을 하는데 많이 줬어요, 사실. 네, 근데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저는 방향을 그렇죠, 잡고 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믿어봐야죠.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 이 현대차에서 지금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해서 네. 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쪽을 지금 다루고 있으면서 벌써 언급 많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북미 로봇 주문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IRA 감축법에 대한 그런 또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그냥 두산이 그대로 안고 이거를 가치를 안고 상장 안 시키고 안고 간다면 두산의 주가는 좀 나쁘지 않겠다. 실적이 계속 쌓이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세백 전문가께서 두산 골라주셨거든요. 김영호 전문가께서 두산에 대한 물음표를 좀 많이 던져주신 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의 그런 의문점을 들고 있고요. 골라주셨지만. 네, 두산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네. 참 열일은 하는데 참 주가도 그렇고 돈도 못 버네. 지금 깝깝하다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야구도 또 상대편이라서 저는 그 얘기는 우리 진정하도록 하죠. 네. 민감한 주제입니다. 네. 근데 우선 저기 그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발틱 운임 지수가 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 상승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LNG선이 인도가 됐습니다. 8, 9월에 벌써 2대가 인도가 되면서 네. 거기에 따라 실적 기여도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 올라올 유지는 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도 해운주도 마찬가지로 정말 수급주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야 되겠고 우호적인 수급이 있다라면은 저는 당연히 올라오겠죠. 근데 조금은 부침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주요 매물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목선을 그냥 돌파를 해버렸어요. 네. 그 딱 차트 확 줄여서 보면 중간 라인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얘가 그 밑에 자리를 지지를 삼고서 다시 한번 주가가 계속적으로 위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만들어놨는데 네. 그 유지는 무엇이었냐? 두산 로보틱스가 끌고 있지 않았나? 오늘 뭐 이슈가 붙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기 PCB 관련해가지고 그쪽 거기서 이제 사업을 그쪽으로 또 넓히겠다. 그냥 너무 눈어발식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정말 제가 봐도 제가 로봇주는 레인보우가 저는 탑픽이라고 했는데 상장 기업 중에서는 네. 비상장에서 현대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수탑이 있습니다. 네. 얘네들이 정말 매출이라던가 규모라던가 이런 것들은 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멘텀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로봇주들이 오늘은 밀렸는데 오늘 두산만 좀 잘 가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는 또 여러 복합 재료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두산이 지금 저는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두산을 일단 골라주신 상황인데요. 네.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같았을까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네, 오늘 뭐 역시나 의견 일치 그러네요. 많이 됩니다. 네. 두산 80% 가까이 득표를 하게 됐습니다. 두산을 여지없이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로봇주로 많은 관심 받고 있는 두산 역시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게 됐네요. 네. 그럼 대한해운관에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네.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2,500원 한번 잡고 단기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벌크 선사의 그런 순환매가 과연 돌아올까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수출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이 수출 업체들, 기업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물동량이 증가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대한해운은 좀 그냥 중립에서 약간 중하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한해운 약간은 보수적인 전망을 주시면서 2,500원으로 단기적인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1라운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올라온 종목은요, 원전주죠. 그린 텍소노비로 원전이 편입됐다는 소식과 함께 BHI가 이렇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은 피팅 밸브 업체죠. 조선 기자재로도 그리고 원전 반도체라는 키워드도 같이 안고 있는데요. BMT가 BHI와의 승부를 벌이겠습니다. 자, 두 종목 가운데 승자가 누가 될지 여러분도 선택해 주시고요. 네, 유세벽 전문가님, B로 시작한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정말 선택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사실상의 거의 결승 수준인가요? 그러네요. 꽤 어렵네요. 제 기준에서는 네. 결승 네. 수준인 것 같은데 네. 저는 BHI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BHI 네, 알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의 선택이고요. 네, 자.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저도 어려워요. 네. 이게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네, B애까지 같이 가잖아요. 뭐 이름 긴 거를 고를 수도 없고, 네, 뭐 이런 걸 고를 수는 없잖아요. 네, 두 종목 모두 공통점으로 본다면 재료가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조정도 지금 좀 나오고 있다. 차트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데 저도 BH 가겠습니다. 네, 아, BHI 가겠습니다. BHI.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고민을 많이 네. 해주셨는데
선택의 그 결과는 같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서백 전문가님, BMT와 BHI 고민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 BHI로 가주신 네. 이유 들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네. 이 BMT가 주가가 이렇게 좋은 재료임에도 최근에는 좀 상승했다 조정을 줬지만 네. 왜 2018년, 뭐 16년, 17년 이때부터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힘겹게 맞아요. 올라오고 밀리고 왜 네. 그랬지라고 생각해 보면은 좋게 평가받았던 적이 항상 많았거든요. 네, 굉장히 좋게 봤는데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 산업이 부진했던 적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 나가는 그 전방 산업들이 좀 부진하는 그런 사이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얘가 조선 쪽은 좋은데 반도체가 안 좋네. 그러면 또 거기에서 또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무기가 많이 무기가 있지만 많지만 그 약점도 그만큼 많을 수 네,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수소도 이제 엮여 있죠. 곁다리로 네. 껴 있고 네움도 엮여 있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데 그런 부침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정말 좋고 더블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BMT는 그 부담감 때문에 BHI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밀린 이유는 뭐 원전 너무 정책적인 기대감도 있었었고 수주 기대감도 있었었고 근데 그 기대감이 정말 이제 현실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국가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정부 믿어봐야죠.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MT 너무 좋은 종목인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네. 속에서 변수들이 좀 있다는 점이 조금 비교 우위를 가져가지 못했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도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네, BMT는 일단은 환율이 뭐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네. 계속해서 이 호실적인 하반기에도 지속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수주를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 공급을 한다면 BMT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그래도 원전의 생태계가 저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BHI가 실질적으로 이 수혜주로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보고 있고 네. 정부에서도 지금 밀고 있는 만큼 BHI가 할 수 있는 게 또 많다. 그리고 LNG 발전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BHI가 더 강하게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BHI 완전히 조금 더 트렌드다라고 판단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BMT와 BHI의 대결 두 분의 전문가의 선택도 참 어려우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어려우셨을 것 네. 같습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지금 한번 공개해 주시죠. 자, 어떻습니까? BHI 오늘 뭐 전문가의 선택과 시청자의 그러네요. 선택이 다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BHI 67% 득표했고요. 이 종목 만장일치로 결승 올려보겠습니다. 네, 역시 정부의 정책에 좀 호재를 받는 그런 종목답게 원전주에 좀 많은 선택을 해주셨네요. 네, 그럼 BMT 관해서는 유세벽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BMT 같은 경우에는 저는 18,000원까지 바라보고 좀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 지지 명확하게 초록색 라인 보이시죠? 네. 그 라인 지지 삼고서 다시 한번 올라갈지 그거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MT 18,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두 번째 라운드,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하나기술 올라와 있죠. 2차전지 장비와 소재 대결에서 이 장비주인 하나기술이 EM플러스를 누르고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의 지주사 두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로봇이라는 키워드로도 부각을 받고 있고 5G 반도체 이쪽 기대감도 있네요. 자, 두산과 하나기술이 맞붙는다면 승자가 누가 될까요? 지금 붙여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은 또 어디로 가야 좋을까요? 저는 하나기술 가겠습니다. 하나기술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는 하나기술을 골라주셨고요. 네, 이세벽 전문가님께서는요?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4강에서 의견이 네, 잘 되시는데요. 그러네요. 자, 유서백 전문가, 김영호 전문가 두 분 다 하나기술로 가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네. 두산과 하나기술 여기서 승부를 가는 요인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두산이 최근에 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좀 지분 매각 관련해가지고 블록티 참 네.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투자자분. 맞아요. 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네. 제가 두산이란 기업을 어떻게 계속 투자를 좀 감행을 해야 되나 좀 그때도 네. 장 마치고 사람들 깜짝 놀랐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약간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이라는 게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원전에 저는 항상 대장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데 기술력은 분명히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글로벌적인 기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사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기업
매각들이 같이 재고를 해서 가져가줘야 되는데 어떤 이유든지 매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이게 그 투자자분들에게 심리적인 그런 불안하죠. 불안감을 그렇죠. 주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산 매각들은 현금 흐름을 시킨다는 그런 과정 안에서 NAV를 좀 할인율을 축소를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네.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투자자들은 그냥 어떻게든 끌고 가주기를 원하는 그렇죠.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두산이 잘하고 있지만 그런 사소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 신경이 안 쓰일 수 없는 그 변수들 때문에 그렇네요. 두산보다는 그냥 하나기술. 네, 하나기술, 이 전공정을 할 수 있는 하나기술을 네. 2차전지 쪽을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유세벽 전문가께서 사실 뭐 같은 선택을 해주셨는데 네, 이유도 뭐 같은- 비슷할까요? 네, 비슷합니다. 너무 앞서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게도 지주사 할인을 많이 때리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산이라는 종목이 무언가 좀 더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이제 비상장 회사들이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잘 거기에서 실적들이 올라와주고 한다라면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하다. 근데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저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으면, 한두 번 정도 2거래일, 2, 3거래일 정도는 조정을 한번 주겠죠. 그러면 그 조정 구간을 잘 활용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기술 하나기술, 지금 네. 뭐 치고 나가고 있는데 더 요즘에는 달리는 말이 더 갑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 그 그런 부분. 말 참 요즘에 네. 계속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수급들도 어떻게 보면 연기금이 들어오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무서워서 들어가겠어 그러는데 계속 폭탄 던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관들 수급도 한번 보고 외인들도 어디에 집중을 하는지 저는 장비 쪽 지금 시작이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2차전지 중에서도 장비주로서의 매력, 장비주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네. 말씀도 해주셨네요. 네. 자, 두 분 다 일단 하나기술을 골라주셨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이번에도 또 같은 선택을 내려주셨을까요? 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과연? 네, 오, 역시 같은 선택. 그러네요. 시청자분들도 두산보다는 하나기술 쪽으로 많이 가셨네요. 63% 득표를 냈고요. 하나기술 만장일치로 결승 올라갑니다. 네, 아무래도 두산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조금 시청자분들도 하나기술로 가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두산에 관해서는 유세벽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두산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지금 현 구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매크로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니까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말고 줄 때마다 좀 챙겨가는 전략을 택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산 10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결승전만 남아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전 관련돼서 대표를 하고 올라온 종목이 바로 BHI입니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에서 장비주가 올라와 있죠. 하나기술입니다. 원전과 2차전지 장비의 대결, BHI 대 하나기술의 대결은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김용우 전문가님, 네. 이 대결도 좀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두. 저는 상대적으로 네. 좀 쉬운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앞서 네. 미인주로 언급해 네. 주셨던 그렇죠. 저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하나기술 바로 또 이렇게 골라주셨고요. 네, 유세벽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오늘 많이 어려워하시네요. 네,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기술이 지금 장대 항복 뽑아냈어요. 윗골이 좀 달리긴 했지만 이거 네. 추가 슈팅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아하. 근데 조정준 BHI 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늘 고민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시장도 어렵고 종목 선택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역시 오늘 미인주다라고 해주셨던 하나기술을 계속 골라주고 계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내심 반대로 골라주시길 바랬거든요. 너무 오늘 일치를 잘 돼가지고 네.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이거 짜고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기술이 네. 가뿐하게 이긴다라는 그러네요. 이야기 좀 증명해 주세요. 네. 사실
사실 이 하나기술은 이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 수익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걱정이 없는데 이제 신규 진입을 할 때 이제부터는 조정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일단은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지금 살까 말까 지금 뭐 댓글창에서도 내동매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중을 많이 담아 놓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고민을 하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진입을 할 때 힘드신 건데 그렇죠. 분할 매수라는 좋은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정찰만 살짝 보냈다가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살짝만 보내면 또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보내. 네, 정확한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하는 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계좌를 지키면서 수익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그냥 가장 기본적인 주식의 그렇죠. 공식 아닐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 뭐 하나기술은 아까도 이제 너무 잘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장비 수준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전기차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턴키로 공급한다는 그런 메리트가 정말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같은 그런 폐배터리 장비 검사 장비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다면 예. 폐배터리 시장의 그런 캐파도 확대가 된다면 하나기술은 좀 어마어마하게 가치에 대한 밸류가 높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하나기술이 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이세백 전문가님. 네, BHI 골라 달리는 말 타시려면 하나기술 타야죠. 네. 네. 그런데 하나기술 8만 원이라는 이 마디가를 과연 돌파를 해줄 것인가? 그건 좀 그 쉽지 저항 않다. 구간을 뚫어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BH를 선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가겠죠. 8만 원을 뚫어주면은 진짜 다시 신고가 랠리를 펼칠 종목입니다. 네. 그만큼 좋은 종목이지만 BHI 같은 경우에도 주가 탄력성을 아마 2008년으로 되감아 보시면 네. 2008년, 2010년 이때 바라카 원전 수주 기대감과 그리고 2010년도에 수주를 했다 땅 그때 쏘아 올린 그런 차트 흐름들 를 본다라면은 결코 무시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누적 수주액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럼 실적 돌아옵니다. 실적 시즌 돌아옵니다. 하나기술도 실적 좋죠. 네. 근데 그렇죠. BHI도 못지않게 좋아지고 있다.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기업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식 그렇죠. 시장에서는 네. 기대감, 원전 기대감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BHI와 하나기술 한 표씩 얻어갔으니까요. 오늘 미인주를 가릴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과연? 와. 이번에 오늘 가장 뜨거운 박빙의 대결이었는데 네. 그 승자는 2차 전지 장비가 가져갔습니다. 하나기술이 시청자분들의 네.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최고의 미인주를 발표하겠습니다. 은서이거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미인주는 하나기술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BHI를 누르고 2차 전지 장비 하나기술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가 되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BHI 관해서는 유세백 전문가님,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11,000원까지 바라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8,800원, 8,700원 요 라인이 저는 기준점 잡아야 되는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기준 잡고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네, 손절 라인은 확실하게 지켜나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I 기준점을 8,700원, 8,800원 정도 라인으로 잡고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정정. 정정하시겠습니까? 네. 8,000원 라인. 8,000원 라인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기준점 8,000원으로 잡고 그리고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미인주죠. 오늘 하나기술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네,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매물대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돌파가 되면서 지금 이제 위에 공간이 좀 많이 이제 남아있다,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상장 이후에 한번 고점을 강하게 돌파했던 84,000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구간에 사실 물려 계신 투자자분들이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만큼 이 하나기술에 대한 그런 상장 때부터 굉장히 또 유망한 맞아요. 거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추가 매수, 물타기를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저는 기다리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자리 딱 잡아놓고 기다리셔야 되는데 저는 그 자리를 72,000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72,000원에 조정 자리 줄 때 그때부터 매집을 시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기술 72,000원에서 조정 자리 줄 때 그때 매집하라는 말씀 주셨네요. 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자리 이렇게 하나기술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